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스코스 댐핑, 즉 점성 감쇄죠. 우리말로는 점성 감쇄에 대한 에너지 소산, 에너지 디시페이션, 에너지 소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할 내용은 실제로 이 개념이 등가 점성 감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이제 기초가 되고, 이제 이런 등가 점성 감쇄는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비선형 정적 해석, 즉 푸시오버 해석이라고도 하죠. 푸시오버 해석 아날리시스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니까, 이제 퍼포먼스 포인트, 그래서 성능점 산정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이 에너지 소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등가 점성 감쇄라는 개념이 나오고, 등가 점성 감쇄는 이제 어떤 비선형 정적 해석, 실제 내진 성능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 이제 나중에 이게 어느 개념과도 연관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저희가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제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CSM이라고 해서 캐퍼시티, 나중에 이제 비선형 정적이나 해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꼭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캐퍼시티 스펙트럼 메소드라고 하죠. 스펙트럼 메소드라고 하네요.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꼭 만나게 될 테니까, 이제 분명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왜 공부를 하는지 이게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분명 되겠다라는 거가 있으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등가 점성 감쇄라는 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이 부분 가서 이제 이 비스코스에 대한 에너지 소산 부분 쭉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갈 거니까, 그죠? 이 부분 가서 이게 왜 등가 점성 감쇄라는 말이 붙었구나 라는 거는 그때 가서 이해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건 지우고, 이런 거 나중에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좀 그래도 저희가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를 푸는 목적이 아니고, 실제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막 써보고, 어떨 때 이렇게 될까, 내가 이런 에너지 소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건물을 평가할 때 이제 괜찮은 건가, 내가 안전하게 평가를 하는 건가, 이런 부분하고도 분명 연관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부분에서, 그쵸,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릴 때, 그런 거를 알고 있을 때 더 판단을 내리기 쉽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변수가 돼서 이제 이럴 땐 이 감쇄를 좀 좋게 봐야겠다, 나쁘게 봐야겠다, 어떻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중에 다 엔지니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본 거죠. 최근에 정리 벌써 15개, 16개 막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 하모닉 모션에 대해서.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수학적으로 풀거나 이제 어떤 뭐 동적 증폭계수 이런 거를 막 수식적으로도 풀어보고, 각각에 대한 어떤 이제 그래프도 이제 요 RD라고 하는 동적 증폭, 변이 증폭 계수죠. 일종의 어떤 증폭 계수 관점으로 이해도 해보고, 뭐 공진시 어떻게 되냐도 알아보고, 되게 많은 부분들을 봤는데, 이제 에너지 소산의 관점에서는 아직 안 봤다고요. 그죠? 에너지 소산 관점.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저희는 일단 요거에 대한 결과, 뭐 응답은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할게요. 앞에서 다 했으니까 앞에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UT는 어떻게 나왔냐면 뭐 사인에 t에 이런 식으로 구해졌죠. 이게 정상 상태 응답이었고, 정상 상태는 전체 응답은 항상 건물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즉 프리바이브레이션 되는,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외부 하중에 의한 항으로 미분 방정식이 풀리게 되고, 앞에 것은 결국 사라질 거다. 왜 사라지냐? 마이너스 뭐 오메가 nt 뭐 이런 항이 있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요 항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 항이 이렇게 되고, 그쵸?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외부에서 이렇게 사인 하중으로 가진했을 때 결국은 이 구조물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진 진동수라고 하고, 여기 가진 진동수가 되고, 여기 유제로가 어떻게도 표현돼요? 유제로가 RT에 곱하기 UST의 제로. 즉 정적인 응답의 몇 배만큼 증폭됐냐? 동적인 최대 응답이. 그쵸? 왜냐면 뒤는 뭐 각도가 있어도 사인 함수는 기껏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최대값은 요 앞에 U0에 대해서 나오겠죠. U0가 요 5가 붙는 거는 이제 맥스 값을 의미합니다. 기호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표현된다. 등등등 해서 많은 정리가 됐었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위상각이라고 해서, 위상각. 결국 응답 대비해서, 그쵸? 응답이 주어져서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외부 가진 딱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얼마나 위상차를 가지고 실제 구조물의 응답이 나타나느냐 등에 대해서 뭐 위상체 개념 또 저희가 정리돼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이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앞부분을, 그래서 꼭 지금 이 부분을 정리를 보실 때는 이 하모닉 모션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들, 적어도 요 위상차에서 이 베타가 뭐고, 베타가 뭐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은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RD에 대해서도 뭐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에 2 베타의 전체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요게 조금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개념을 보셔야,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를 딱 썼을 때 이제 이 뒷부분에서 쭉 그냥 전개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도대체 이게 여기에서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앞에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뒷부분도 오히려 이제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꼭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RD 모르겠다, 요 위상각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꼭 앞에서 앞부분을 다시 이제 이 부분, 이 하모닉 모션에 대한, 조화 운동에 대한, 감쇄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화 운동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걸 보지 않더라도 늘 말씀드리죠. 책 같은 거를 보셔도 돼요. 당연히 책 같은 거 보신 다음에 한번 요게 그냥 도움이 될 정도로, 그죠? 이게 어쨌건 시간이 10분, 20분 짧지 않죠. 실제적으로 내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을, 요게 동적 평형 방정식이죠. 요게 있고 P0에 오메가 T가 있으면 얘를 에너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에너지 관점. 적분을 해서 DU. 그죠? 적분을 한 다음에 DU. 그러면 요게 다 사실 힘이잖아요. 힘. 그죠? 관성력, 감쇄력. 그죠? 스프링. 그죠? 스프링에 대한 힘. 뭐라고 하죠? 스프링 포스? 그죠? 요 스프링에 대한 힘. 그죠? 복원력에 대한 게 있고, 여기 외력이죠. 실제적으로 외력. 거기다가 변형. 변형을 곱하면, 그죠? 힘에다가 거리, 면적.
힘에다가 F에다가 뭐 이렇게 되면 요 자체가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힘에다가 변형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적분을 할 건데 항상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요 녀석과 여기 있는 게 맞아야 되죠. 적분 구간이 이 적분하려고 하는 것과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한 사이클 이게 하모닉 모션은 이렇게 계속 가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한 사이클 그쵸? 즉 요 t죠 t 즉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여기가 한 주기죠. 한 사이클 왔다 갔을 때 이 사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인 그래프가 사인이면 보통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사이클이죠. 이게 즉 이게 변형으로 생각하면 밀었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다시 오는 거죠. 단자유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한 사이클이죠. 질량이 있으면 그쵸? 요 한 사이클 반복했을 때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 적분 구간은 여기에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해서 0에서 한 주기만큼 2파이 오메가 얘가 t죠? 시간이죠? 그래서 이 뒤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mu를 한 다음에 그죠? du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거에 dt로 바꿀 거예요. 그죠? du, dt가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요 u를 그죠? 변형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똑같이 2파이의 한 주기만큼 해서 cu의 따뜻 dt 플러스 그래서 2파이 ku의 dt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뒷부분도 0에서 2파이에 이렇게 되고 p0의 sin 오메가 t가 있고 d만 u의 dt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일단 인풋이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풋, 에너지 인풋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이 운동 에너지 여기가 감쇄에 대한 에너지 댐핑에 대한 에너지 여기가 위치 에너지 스트레인에 대한 스프링에 저장된 뭐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S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명 요거과 T로 맞추면서 한 사이클 반복됐을 때 왜냐면 보통 주기 T가 어떻게 돼요?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운동 에너지랑 감쇄 에너지랑 스프링에 저장된 스트레인 에너지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인풋 에너지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첫 번째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제 다음 두 번째 정리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